쇼! 달순의 라이브! 맨유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맨유가 우리가 못한다. 마시알 뭐 골 못 넣는다 이런 얘기했고, 링가드는 왜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하는 거였네요. 맨유가 지금 경기 수를 감안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한 경기를 다른 팀보다 적게 치렀거든요. 그 한 경기 1라운드 번니와의 경기가 수년됐던 건데, 그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고 친다면, 왜냐면 번니가 지금 순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겼다고 친다면 지금 맨유의 순위가 토트넘보다도 높은 승점을 뛰어넘어서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유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맨유가 지난 새벽에 셰필드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 딘 앤더슨 데이아 대신에 좀 나왔으면 로테이션을 좀 썼는데 미스해가지고 선제골을 허용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꼴찌팀한, 셰필드는 꼴찌팀이거든요. 꼴찌팀한테 이거 잡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이후에 네리 3골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또 실점을 하긴 했지만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이제 맨유가 그 라이프치히에게 좀 졌고 맨더비에서 좀 비겼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승리가 좀 필요했는데 3대2로 셰필드를 잡으면서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6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요 경기 전까지가 이제 9위였는데 3계단 뛰어오른 6위가 됐는데, 아까 제가 지금 순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팀들 앞에 있는 쭉 5개 팀은 다 13경기를 치렀습니다. 맨유만 12경기를 치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맨유가 승점이 23점이에요. 근데 지금 맨유가 말씀드렸던 이 번니와의 경기, 지금 번니가 순위가 17위에요.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니와 나중에 이제 수년된 경기를 치러서 많이 잡았다라고, 잡는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다른 팀들과 경기 수가 13경기로 같아진다고 했을 때,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2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아니 맨유가 언제 이렇게 승점을 쌓았대? 예. 쇼샤 감독이 어렵다 하더라도 참 승점은 잘 쌓네? 뭐 요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또 가져냈고요. 그래서 야, 맨유가 못하는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경기 셰필드와 경기를 놓고 보자면 그동안 좀 이거 언제 터지냐 이랬던 공격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죠. 마시알 같은 경우는 오늘이 프리미어리그 8번째 경기였는데 드디어 첫 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마시알 언제 나오냐, 예, 맨날 언제 터질 거냐, 맨날 넘어지기만 하고 표정만 하고, 예? 막 이렇게 카드만 받고 막 이랬었는데 언제 터질 거냐 이랬는데 오늘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마시알이 조금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레시포드의 3번째 골 같은 경우는 또 도왔잖아요. 물론 약간 그건 강제 어시스트예요. 자기가 잡으려다가 볼이 툭 좀 길게 떨어지는 바람에 레시포드 넣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어쨌든 마시알이 이렇게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그리고 레시포드가 오늘 진짜 좋았죠. 레시포드는 오늘 이제 2골인데 때리는 임팩트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정말 좋았을 때 레시포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피니시할 때 임팩트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지금 후스쿼드의 평점도 가장 높습니다. 양 팀에서 맨유에서 가장 높네요. 맨유에서 8.9점으로 가장 높고 마시알도 8.5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동안 이제 맨유가 부패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상당히 잘하는데 앞쪽에는 이제 공격수들이 이거 너무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두 선수가 오늘 나란히 다 골을 넣으면서 평점도 8.9점, 8.5점 이렇게 이뤄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승리가 아닐까 좀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다 좋았냐 맨유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우드는 좀처럼 안 올라오네요. 물론 이제 그린우드가 아직도 19살입니다. 만으로 어린 선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즌을 기억하잖아요. 지난 시즌 선발과 교체 왔다 갔다 하면서 12경기 선발 19경기 교체 이렇게 뛰면서
두 자리골, 10골을 때려 넣었던 그린우드이기 때문에 야, 이런 성장이 올 시즌 좀 더 터지겠지 이랬는데 잘 안 나오네요. 오늘도 거의 닌자 모드예요. 결국 이제 74분에 마타와 교체돼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린우드가 그 시즌 전에 그 불미스러운 일에 좀 휘말리면서 약간 좀 멘탈이 깨져 있는 건지, 예? 뭔가 약간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린우드가 좀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카바니의 악재도 좀 있죠. 예. 카바니가 오늘은 이제 약간 몸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명단제외가 좀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카바니가 인종차별 혐의 있잖아요. 그 SNS 문제. 그것 때문에 FA, 축구협회로부터 기소 결정이 좀 내려졌고, 물론 이제 맨유는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카바니가 전력에 계속 못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악재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경기력이 완전히 좋았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느낌 좀 들거든요. 뭐 골은 3골을 넣었는데 상대의 미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셰필드가 너무 올 시즌은 약해요. 지난 시즌 승격해가지고 막 돌풍을 일으켰던 셰필드가 아닙니다. 센터백들이 오버랩 치고 막 아주 독특한 축구하면서 상대를 막 흔들었던 그 셰필드가 아니에요. 오늘 경기까지 셰필드는 지면서 개막하고 나서 초반에 13경기에서 승점이 딱 1점 되는, 그러니까 1무 12패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결국 꼴찌인데,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잉글랜드 1부 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초반 13경기에서 승점 1점을 거둔 건 셰필드가 유일합니다. 최악의 지금 시즌 출발이에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2골 내주면서 3대2? 이거를 마냥 잘했다고 좀 해야 될까? 이러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력 자체를 조금 더 안정되고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거 좀 느꼈고, 근데 더 저는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의식이 좀 있냐면, 맨유 경기를 딱 끝나잖아요. 경기 딱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모여서 친구분들이나 뭐 직장 동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맨유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맨유 경기를 보면 100이면 100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맨유 경기 딱 끝나고 나면 이래요. 야, 너 어제 뷔페 봤어? 브루노 페르난데스 진짜 잘하지 않아? 와, 혼자 먹여 살려. 완전 하드캐리에 멱살 잡고 끌어가잖아. 아니면은 뭐, 야, 마샬 봤냐? 와, 못 보겠어. 마샬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 걔는 왜 이렇게 골을 못 넣냐? 야, 포그바 걔 왜 설렁설렁 뛰냐? 야, 반더바이크 왜 안 쓰는 거야? 다 이런 이제 선수 개인을 얘기를 해요. 반면에 야, 맨유 어때? 전술적으로 말이지. 야, 그거 독특하지 않냐? 후방 빌드업이 어떻고, 뭐 미드필드 압박이 어떻고, 두 줄수비의 간격이 어떻고, 뭐 어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어떻고, 뭐 어떤 식,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맨유 경기 끝난 다음에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뭐 선수 개개인들은 막 평가를 하거나 뭐 솔샤르 감독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전술적으로 맨유가 도대체 어떤 팀이냐? 전술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유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맨유에 대해서 이 팀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솔샤르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그 분명히 자기 색깔이 있는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거를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색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잘하고 못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잡게 되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적다 보니까 그냥 선수 개인의 폼, 뷔페가 정말 날아다니면 경기 잘하는 거고, 막히면 경기 망치는 거고. 그래서 요 자기 색깔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선수 개인의 폼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휘청휘청하는 거죠. 그 맨유의 기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홈과 원정의 기복이 너무 커요. 오늘도 원정이었는데 오늘 승리했잖아요. 맨유가 원정에서 기막힙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6경기 전승입니다. 전승. 비긴 경기도 없어요. 지난 시즌부터 포함을 하자면 프리미어리그 최근 원정 10경기 전승입니다. 10연승. 그것도 놀라운 건 뭐냐면 10연승하는 과정에서 매 경기 원정에서 2골 이상씩을 때려넣고 있어요. 원정 하면 날아요. 막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홈에선 어떠냐는 거. 홈.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홈. 토트넘에게 6골 허용을 하면서 그 손흥민 선수에게 막 골 내주고 그게 홈이잖아요. OT. 네. 그때 1대6으로 졌어요.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맨유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올 시즌 6전 1승 2무 3패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는 거죠. 물론 뭐 올 시즌에 이제 다 무관중 경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홈 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맨유는 심하잖아요. 그 정도가.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축구일까? 정체성이 뭐지?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선수 개인에 의존하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휘청휘청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유가 그래도 오늘 승리를 거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순위는 6위까지 끌어올렸고 수년됐던 경기를 잡는 거로 계산한다면 가정한다면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고 얘기했는데 기복을 줄여야 되고 자기 축구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홈에 대한 승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경기가 장미전쟁입니다. 진짜 장미전쟁.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유와 리즈가 맨유 홈에서 경기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할 거예요. 자, 기복 없이 경기를 얼마나 끌어가느냐. 또 이 경기는 홈이죠. 그런데다가 리즈는 비엘사 감독이라고 하는 정말 미친 감독. 실제 애칭 자체가 광인이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전술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순위가 한 중위권 정도에 살짝 좀 내려왔긴 하지만 누구도 리즈를 갖고 쉽게 경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뛰는 축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홈인데 어떻게 할까? 또 이제 제가 이거 장미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국내에 막 됐을 때 뭐 맨유하고 리버풀이 싸우면 초반에 붉은 장미의 전쟁 이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국 현지에서는 둘의 싸움을 붉은 장미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즈 더비 정도까지 쓸 수 있지만 유니폼이 붉은색이니까. 근데 진짜 장미의 전쟁은 맨유와 리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팀의 그 연고지에 그 끌어갔던 그 도시를 끌어갔던 가문의 상징이 맨체스터의 그 가문은 붉은 장미였고요. 리즈 지역의 그 끌어갔던 가문의 상징이 백장미, 하얀 장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두 도시는 과거에 실제 전쟁을 했던 장미 전쟁을 했던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팀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축구에서 장미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이 팀들이 이번에 만나는 거예요. 리즈가 승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맨유가 어떤 경기라고 보여줄까? 기복을 줄일까? 홈 승리를 높일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프레드나 이런 선수들 혹은 맥토미니도 이제 교체 출전시켰지만 선발에서 빼면서 저는 약간 그 경기를 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뛰는 선수들. 아까 부페도 빼주잖아요. 대비했던 거고. 데이아 같은 경우도 오늘 딘 앤더슨이 들어가면서 로테이션 썼던 것도 리즈 경기 데뷔하려고 한 건데 결과가 어떨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장미전쟁 놓치지 마시죠. 정말 오래간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는 장미전쟁이니까 맨유와 리즈 또 솔샤르 감독의 진짜 어떤 모습이었던 건지 그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